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NLL과 통일인데요. 지난 10월 28일 진중권 교수와 간결, 일베의 논객이죠. 간결 씨와의 토론이 있었어요. 위성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을 본 변 대표, 진 교수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10회에 걸친 토론을 제의합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벌여지는 가장 특유의 어떤 그런 토론이 성사가 되게 됐습니다. 자, 변 대표님 다시 한번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실어내시면 소송 취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적당히 다 취하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진 교수님도 이 토론 끝까지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거죠? 취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판사님이 상호 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응해준 게 아니라 대선을 위해서 이벤트가 필요했고 뭐 그런 것이니까 취하 안 해도 됩니다. 원래 그 변희재 대표의 원래 그 고소하는 게 인생의 쾌락이지 않습니까? 그 쾌락을 제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취하하고도 또 고소할 거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고소할 거 많이 있다는데요. 잠깐만요. 자, 아직 토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 배틀의 성격상 여러분들 승패가 나눠집니다. 고발뉴스닷컴에서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결과 한번 사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네, 아이고. 사실 질문이 유치합니다. 토론을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토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의 경험을 미추어서 진중권 교수 91, 변희재 6%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 이 지지율을 좀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저 토론의 개념이 원래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로 따지지는 않고 네. 그런 잘못된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해당 분야에 꾸준한 연구로 전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토론 잘한다 못한다 이제 이런 구분 자체를 없애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변 대표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중권과 같은 거짓 논객은 최소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논객이 상대해야 된다. 진중권 교수의 논객 생명을 끝내드리겠다. 과연 끝내주실 때 변 대표 성공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론 그 의제를 제가 오늘 제 자의적으로 올렸는데 한 6가지를. 근데 그건 사실은 이제 NLL의 그 역사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NLL은 정말 합리적으로 근거인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무력화에 시도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좀 시간 순서로 토론 진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NLL의 역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냥 까놓고 바로 들어갑시다. NLL에 대해서 NLL이 영토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워낙 모르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강의 들을 시간 없고요. 그 NLL이 영토선입니까? 첫 번째, 법적으로 영토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법적으로 영토선 아니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기친 게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제가 그걸 입증해 드릴게요, 앞으로. 자, 첫 번째. NLL이 유엔사에서 클라크 장군이 걷죠. 정전협정 한 달 뒤에. 그 NLL이 걸었던 논리는 첫 번째, 어차피 북한의 제해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육지의 군사 분계선은 군사끼리 대치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정전협정 할 때도 끊임없이 쟁탈전 벌어지고 협상했단 말이죠. 근데 제해권은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유엔군이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전협정 때 그 협상을 한 게 아니고 12해리로 할 것이냐, 3일에 할까지 복잡한 얘기인데 그 바다 경계에서는 뭐 협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전으로 이렇게 군사무선 꺼놓고 한 달 뒤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해 5도, 연평도부터 뭐 백령도까지 그 서해 5도가 우리 영토가 돼버리니까 그 서해 5도의 위쪽과 그 북한의 그 황해도의 중간 구역에다가 NLL을 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였죠. 20년간 그래서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암묵적 추이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한이 인정을 했다는 것고, 두 번째, 선이 마음대로 근 게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양 서해 5도와 북한의 중간선에 걷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이다. 이 의견인데 의견 동의하십니까? 60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클라크 장군이 북한에다 통보를 했나요? 통보를 안 했는데, 통보 안 했고. 통보를 안 했는데, 네, 그리고 북한이 북한에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알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영해 선포한 건 알고 계세요? 1955년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선포했죠. 그러나, 예.
1958, 59년에 예. 조성 주한 연감에 북방 한계선의 표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 예. 이게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에서 출판사의 실수다 그래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수죠? 국제법상으로 근데 실수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자 73년도에 아시겠지만은 NLL 밑으로 상당히 많은 어선들이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전협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3년도에 근선을 20년 뒤에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응고의 법칙이 있어요. 예. 그것은 설사 실수였든 뭐든 항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항의를 20년 뒤에 했다. 그래서 추인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우리나라 입장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주장하는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가면 먹히질 않는다는 거죠. 일단 헌법상 영토성이 아니다는 거 인정하셨죠? 두 번째, 국제법상 영해선도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국제법적으로도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국내법상 영해선도 아니에요. 아주 황당하게도 국토해양부 지도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 보이세요? 그 직항으로 얘기하시는 데가 다 아는 얘기예요. NLL 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영해가 아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NLL 웬만하면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 하지만 NLL이 고정된 해상 분계 선이다라는 거하고 선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르다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 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씨알이도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다 NLL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실질적인 해상 군사 분계선의 입장이에요.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휴전선 뭡니까? 휴전선 누가 영토선 얘기합니까? 휴전선 군사 분계선이죠. 근데 문제는 휴전선은 영토선이 아니니까 휴전선 밑에 있는 철원 땅, 파주 땅, 영토 아닌가요? 영토죠. 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NLL 영토선 아닙니다. 해상 군사 분계선인데 그럼 NLL 밑에 있는 바다가 영해 아니냐? 그럼 맞습니다. 영해법에 아직까지 안 돼 있지만은 영토 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해상 경계선 밑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국권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 효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NLL 밑에서 우리나라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궁색한 논리거든요. 이른바 응고의 원리 아닙니까? 그거 뭐 똑같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쪽에 먹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빼면 남는 게 뭐 1984년 수해물자 넘겨줄 때 거기서 넘겨줬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몇 가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맥히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변희재 대표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남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NLL 이 상태로 현상 유지 정책, 그 다음에 통일을 맞는 것.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992년에 우리가 합의를 해줬단 말이죠. 해상 분계선을 추후 협상하기로. 그게 문제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 읽어드릴까요?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 한계선은 지상의 군사 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 간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게 보수 진영의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지 조선일보 모르겠습니다. 사설 하나가 내가 알기로는 YS 정권에 나온 건데 그 사설 하나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대표성을 띈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일반적으로 국제법적 견해고요. 그 밖에도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거고 유엔사의 입장도 군사분계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면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발을 했다라고. 유엔사 입장 아십니까? 예. 언제 얘기하시는 거죠, 유엔사에? 언제 입장 얘기하시는 거죠? 최근의 입장입니다. 최근의 입장 언제요? 최근의 입장하고 옛날 입장하고 군사분계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1999년도 유엔사 입장이 뭐죠? 글쎄요. 얘기해보세요. 1999년도의 유엔사 입장은 북방 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며 지난 40여 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 경계선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유엔사의 최종 입장이에요. 실질적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제법상으로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이라는 말이 필요한 게. 국제법상은 어차피 확인 안 했는데. 그렇죠. 실질적이라는 게 말이 되는. 아까 유엔선이 군사분계선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남북이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엄연한 해상 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가 유엔사의 입장입니다. 이건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유엔사에서는 말이죠. 예컨대 NLL을 갖다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걸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아니 그거는 70년대 때 얘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서는 유인사는 엄연히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뭐라 그러냐면 도발이라고 부르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노무현 노대죠 누구죠? 노태우 정권 때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6년도 얘기고 96년도에. 제가 말씀한 건 1999년도 얘기예요. 왜 변화가 생겼냐면은 연평 1차 대전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놔두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유엔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해상 경계선이라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99년도 결정이 났으니까.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 엄연한 해상 경계선이에요. 지금 그리고 99년도 유엔 입장에서도 몰랐잖아요. 제가 설명서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라는 건 아직 확단이 안 됐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 거기에 대한 NLL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NLL 논의 왜 합니까? 이제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2년도에 발효가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과 북한이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가 아주 위협을 받았습니다.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77 선언하면서 북방 외교를 강화하고 북한을 이제 고립시키니까 이제 초강대국은 미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북한이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원한 건 뭐였냐면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해가지고 서로 불가침하자. 북한이 사정해서 된 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협상은 한국 이니셔티브 들고 갔습니다. 자, 북한이 공식적으로 NLL을 인정한 적 없어요. 그런데 91년도 협상 때 결국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일단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불가침 조항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래서 남한의 요구대로 북한은 그동안에 관리되어 왔던 구역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NLL을 공식적으로 북한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0개월 뒤에 나온 부속 합의서를 들고 나오시는 거죠. 부속 합의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 후 협상한다. 그래서 결국 협상을 뭐 인정했다 그러는 건데 이거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회담록을 다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계속 강연을 하실 겁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모르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기해야죠. 이 부분 대해서는. 자, 군사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불가침 조항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북한 입장 뭐였냐? 처음에 남북기본소에서는 NLL 인정했다가 부속 합의 들어가니까 말이 좀 바뀌어요. 아니, 제가 먼저 하고 더 길게, 그러면은 제가 좀 5분을 쓸 테니까 나중에 5분을 쓰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다시 말을 바꿔요. 카메라에 안 잡히고 있거든요. 제가 바꿀게요. 예, 카메라 어디 갔어요? 됐네요. 네. 예, 북한이 계속해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NLL을 논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7차까지 회의가 넘어가요. 이미 남북기본서 합의 나오는데 10개월까지 넘어가는데 남한 노태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NLL 이미 끝났다. 남북 기본합의서 이미 결정 났다. 왜 그러냐? 그래서 7차까지 끕니다. 이렇게. 7차 마지막 회의 때 남측 대표단 발언이 뭐냐면 남북 간의 경계선이 없지만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선포한 북방 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즉 북한 너희가 원하면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NLL 확정 지어버리겠다. 왜 이렇게 남한이 세게 갈 수 있었냐면은 그 당시 협상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 포기를 합니다. 원래는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NLL을 논의하자 하던 그 조항을 북한 스스로 철회하고 그래서 아주 추상적으로 추후 합의한다. 이렇게 넘어가요. 모든 남북 회담의 결과에서 무슨 추후 협의는 효력이 없어요. 어디 기구에서 협의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협의한 게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조항을 북한이 철회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은 NLL 논의하자는 권리가 없었고 YS 정권까지 노태우 정권, YS 정권까지 심지어 김대중 정권까지도 NLL 논의 안 했습니다. 북한이 논의하자고 연평도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결국 논의 안 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정부가 있을 때는 아예 논의 안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실제로 북한이 가지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논의한 적도 없고 이게 팩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8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국방장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됩니까? 자, 진중권 교수 측이 제시한 자료 8번 혹시 준비가 됐으면 좀 틀어주시죠. 저도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논리상, 합의문상, 논의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국방부 장관께서. 지금 김장수 장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건 지금 노무현 정권 장관 얘기하는 거고. 아니, 지금 한나라당 일단은 의원이십니다. 아니, 새누리당 저거는 의원이시거든요. 팩트로. 그러니까 새누리당 와이스 의원이 정권 말하는 요청할 때 공식적인 논의 안 입장과 변희재 씨의 그 사적인 주관적인 이상한 해석을 갖다가 동시에 놓고 비교하면 안 아니, 되죠. 김장수 장관의 부분은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정책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달라져요, 정책이. 최소한 DJ 정권 때까지는 NLL 논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조사해보세요. 논의 안 자, 했습니다. 보세요. 예? 지금 국방장관께서 변희재 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주무장관인데 변희재 씨가 이상한 해석했지만 지금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분은 반박하세요. 노무현 정권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인정하세요. DJ 정권 때까지는 NLL 논의한 적 없습니다. 맞죠? 모르시면 공부하시고. 자, 노무현 정권 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나와서 무슨 강의 비슷한 거 하면서 좀 전에 그 5분 동안 강의했는데 허탈하게 날아갔잖아요. 지금. 아니, 5분은 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갖다가 5분은 하세요. 계속 더 내가 왜 얘기하세요, 하고 5분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설명한다니까요? 그만합시다. 그 부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끝납니까? 김장수 장관의 그 말을 반박할 만한 무슨 새로운 팩트 같은 걸 아니, 들고 팩트를 오세요.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변희재 씨의 그 주관적 해석엔 별 관심 없거든요. 팩트를 얘기하면 해석이라 그러면 도대체가 뭐 팩트와 해석을 헷갈리세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직까지 노무현 정권 얘기 안 뭐죠? 끝났습니다. 먼저 하시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5분을 쓰세요, 5분을. 그냥 5분 쓰지 않았어요, 좀 전에? 아니, 그러니까 5분을 쓰시라고 지금 내가 먼저. 5분 쓰는 네, 시간이잖아요. 5분 쓰고 제가 다음 자꾸 방해하세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까? NLL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뭐였어요? 저희 일단 주최 측에서는 NLL과 통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일단 첫 번째 역사 다음에 뭐였어요? 그 항목이. 근데 지금 섞였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다 섞여버렸어요, 주제가. 자, 바로 들어갑시다. 뭐 앉아가지고 이제 역사니 뭐니 이런 거 뻔한 것들 다 책에 다 나오는 얘기를 뭐하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그 정문원 들어가세요. 의원 거부터 들어갑시다. 들어가세요. 정문원 의원 2007년 10월 30일 오후 4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 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허위로 이제 드러났죠. 이분의 그 말을 갖다 이제 그대로 들어보면은 뭐 단독 회담장에서 북측에 의해서 녹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공유했다. 공유를 해서 녹취한 문건과 우리가 스스로 메모한 부분을 종합해서 대화록을 작성했다.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상회담에서 배석자들을 물리치고 단독 회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그 대화가 녹음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문건이 있다. 공식 회담 와중에 1대1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등등등.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꿨죠. 동영상을 좀 하나 보시죠. 잠깐만요. 어디 갔지? 누가 좀 다른 사람이 뽑아본 자리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급히 오느라고 미안합니다. 동영상 부분에서 2번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도 좀 볼 수 있게요. 자, 준비된 영상 있으면 2번 좀 틀어주십시오. 기자간담회를 한번 하고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팩트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정리가 혼란이 하나도 됐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비밀 회담이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그 11월 3일에 백화원에서 했던 그 정상회담을 말하고 외교상으로 그 정상회담을 단독회담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노 대통령 쪽에서 준비했던 그 자료에도 단독회담이라고 잡혀 있는 거고 그 단독회담을 반드시 둘이서 비밀리 하는 게 아니다. 배석하는 것도 같이 단독회담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김만복 원장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다 참여했던 그 공식 대담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고 그 회담을 북한 측은 녹취와 녹음을 다 했고 남한 측은 주로 김만복 원장이 다 정리를 한 거를 가지고 북한 측에 있는 녹취를 바탕으로 재정리해서 그걸 국정원과 통일부에다 준 거죠. 그래서 그 공식적인 대화록에 다 들어있다는 게 지금 정무원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녹음 파일은
녹음 파일은 북한에만 있다. 북한에만 있다는 거죠. 네, 녹음 파일. 그거 아니죠. 값이 여기도 있지. 몰라. 여기서 좀 북에서 받은 거가 있지. 북에서 줬으면 있다. 중앙일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북한만 녹취하고 남한은 녹취 안 했냐. 그래서 그거는 저쪽에다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문원이. 근데 녹취를 한 거는 북한만 녹취를 했고 그걸 여기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만약에 평양에 좀 다녀오지 그래. 아유, 그거 녹음 그거- 파일 좀 받아오지 그래. 그거 뭐 값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거 직접 팔아서 네. 갖고 와. 그러니까 뭐 북한 쪽에서 뭐 얻어갈 게 있으면은 군사 도발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거 까냐 마느냐 이것만 갖고 해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겠네요. 예, 참 잘 놀고 계시죠? 지금 저 발언 보고 계시죠? 지금 저 발언 잘못됐죠? 인정하십니까? 정문원 의원은 제가 주장을 정확히 요약을 했어요. 정문원 의원이 주장한 그대로 요약해서 전달한 겁니다. 예, 지금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뭐가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문원의 발언. 아니 정문원 의원이 주장한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네. 왜 그러죠?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열 관련 그 3번 한번 틀어보십시오. 이분들 계속 대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재밌습니다. 자, 3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대선 후보들. 그러나 NLL 해법이라고 내놓은 방안은 모두 남북 공동 어로 수역입니다. 덤거리를 유지하고 면적도 각해 유지하는 구역 내에서 공동으로 의료를 하는 14선언에 나와 있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관련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할.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상 경계선으로서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서해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에서 제가 안배를 해드리도록 3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너무 늘어지니까 5분 됐으면 빨리 끊고 넘기세요. 변희재 씨 말이 더 늘어져요. 영상이 더 재밌습니다. 시간 혼자 쓰십니까? 5분씩 쓰기로 했잖아요. 5분 넘었어요, 지금? 아직 안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최 측에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예. 자, 3번 준비됐나요? 3번 한번 들어볼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정렬 관련 그 뒷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때 청와대에서 어떤 비밀 회의. 아까 그 동일한 나는 저격수다의 도입니다. 진짜. 자, 우리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자, 아까 김정수 장관 동영상 틀었을 때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태우 정권부터 어떤 정권도 NLL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논의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인데 2006년도 4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NLL 논의하자고 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군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최소한 남북 기본 합의서상의 군사 분야 이행 사항을 실천해라.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불가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대규모 군사 훈련, 군사 이동들을 다 사전에 알려야 되고 평화를 유지할 조건들이 많은데 북한이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의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이행을 해야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입장인데 이런 국방부 입장이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한 달 뒤에 계룡대 특강에 나가서 계룡대라는 데는 삼군 통합기지예요. 군의 핵심 수뇌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국방장관은 남북회담에서 NLL 협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다. 근기 없다. NLL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군에 강력히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7년도 6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는 결국 남한 국방부에서 그게 지금 김장수 장관이에요. 그때 장관이 논의할 수 있다. 단 남북 기본합의서상 군사 분야 이행 과제와 함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받아줍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었습니다. 역대 정책하고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에 김장수 장관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했죠. 한 달 뒤에. 거기서 결과가 결렬됐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 국방장관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서 뭘 합의했냐? 바로 노태우 정권이 거부해서 물리쳤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NLL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게 2주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가 막아냈던 것을 노무현 정권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북한에게 NLL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고 이것은 역대 정부 중에서 노무현 정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확히 팩트입니다. 자,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VCR3를 마저 보시겠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봐야죠. 뿐만 아니고 오늘인가 보도 나왔잖아. 그 문재인 실장 주재 아래
NLL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한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이 있었다. 있었다는데 거기에서 그 NLL 가지고 날 세울 거 없이 그 양보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정리됐다는 얘기가 오늘 그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노 대통령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한 얘기다. 심지어 오늘 보도에 의하면 그 회의 자료를 당시의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여군원 모 씨가 만들었다. 라는 얘기까지 오늘. 예, 그 선임연구원 모 씨가 조성열 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회의에서 했던 자료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업기간 중 NLL 불거론, 묵시적으로 인정. 2단계에서는 역시 서해평화특별지대 전체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 조치를 취하고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 3단계에서는 뭐냐면 NLL의 해상 경계에선 공인. 쉽게 말하면 우리 측, 남측의 전략이 NLL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은 해상 경계에서는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건데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이분들 거짓말 하시는 거 보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거 참, 저도 아닌 다른 사람들 동영상 들고 나가지고 시간 좀 잡아먹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자, 저게 무슨 회의냐면은. 새누리당 주장이잖아요, 저게. 새누리당 저거 관계없고. 예. 저거는 8월 18일 날 개최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양한 의견 얘기가 나와요. 저게 바로 조성렬 박사의 이 발제인데, 결국 그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재정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실질적으로 NLL 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하자. 어차피 서해를 똑같이 나눴으면 NLL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전략이 하나 나온 거고, 반면에 이게 똑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건 그대로 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평화지대로 논의를 하되 NLL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한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거론해야 된다. 이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주장이었고 받아들여져서 저 회의 이후에 이재정 장관 플러스 홍익표 통일부 정책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서주석 청와대 전 안보수석 비서관 끊임없이 나와서 NLL은 영토선 아니다. NLL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NLL은 좀 내려도 문제없다. 남한의 대부분 여론 추정이 들어갑니다. 친노세력 핵심들이.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NLL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서해 바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들고 있는 자료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뭐 제가 더 뒤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NLL 내려도 좋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찾아봤거든요. 그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예요.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 지금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현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위원회 위원, 그 사람의 글입니다. 이재정 씨도 그런 말 비슷한 말 한 걸로 알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물어보세요? 알고 있다. NLL 토론에서 예컨대 지금 정문원 의원의 녹취록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컨대 우리가 협상 과정 속에서는 NLL을 사수했다는 건 인정하세요? 아니요. 그거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릴까요? 말. 5분 써야 되는데. 5분 쓰십시오. 5분 쓸게요. 5분까지 쓰지 말고 적당히 중요한.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워낙에 이거 다 설명을 깊이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NLL에 대해서 지금 공동 어로 수역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노무현 정권의 일관적인 입장인데 NLL 가지고 선거 가지고 막 군사 충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거대하게 공동 어로 수역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고기 잡고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노무현 정권의 일관된 입장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공동 어로 수역 구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거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얘기가 됐어요. 박정희 정권 때도 얘기됐었고 전두환 정권 때도 얘기됐었고 다 얘기됐습니다. DJ 정권도 얘기가 됐는데 그때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거는 자, 이거죠. 이게 NLL 아닙니까?
모든 정권에서 나왔던 공동어로 수역은 이 NLL을 기점으로 3km 상하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부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어선과 북한 어선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어선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선이 거의 무장어선 수준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북한도 여기까지 좀 내려오고 우리도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 정도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DJ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NLL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북한 영토까지 들어가요. NLL이 워낙 국상돼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절대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노무현 정권은 어떤 수법을 썼냐 하면 등거리가 아닌 등면적 수역을 얘기합니다. 이거 역대 정부 중에 최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등면적은 뭐냐? 등거리로 하면은 북한이 좀 불리해 보이니까 이렇게 연평도하고 강화도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어장을 남쪽에 만들어 놓고 면적을 맞춰야 되니까 고기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백령도 위쪽에다 또 만드는 거예요. 요거 두 개 합치면 등면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여기 고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부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남쪽 바다를 내주기 위해서 이건 쇼로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정 장관부터 해가지고 거기 그 문정인 교수라고 있어요. 연세대 정책정외과. 그분 지금 문재인 캠프의 핵심입니다. 연평도는 물론 강화도까지도 평화바다 얘기합니다. 연평도와 강화도 바다 전체를 내주고 백령도 위쪽에 슬쩍 하나 만들어 봤다. 이게 등면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등면적도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정할 때 그런 게 왜냐하면 김장수 장관이 협의를 할 때 청와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NLL 기점으로 등면적을 요구하겠다. 근데 등면적을 요구하는데도 북한이 안 받아요. 북한은 왜냐면 더 큰 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결국 김장수 장관하고 이건 협의가 안 됐고 뒤에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김장수 장관한테. 최근에 10월 4일에. 김장수 장관의 경직된 테러 때문에 협상이 안 됐다. 그래서 김장수 장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경직됐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그럼 서해 바다, 강화 바다, 연평 바다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항의했을 때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후보가 도대체 김장수 장관한테 경직됐다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그 문제죠. 등거리에서 등면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등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으로 너무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니, 잠깐, 무슨 대안, 제가 왜 대안을 냅니까? 대안 내는 게 아니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 내는 게 아니고, 자, 등면적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NLL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까, 그거 물어봤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NLL을 지키냐, 안 하냐가 지금에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는. 왜냐? NLL을 지켜야죠. 하지만 두 번째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LL에 대해서 지금 추후 협상한다. 해상분계선 경계, 확정 짓기 위해서 추후 협상한다. 우리가 약속을 해준 바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약속한 적 없어요. 약속한 적 없고. 아까 제가 남북기본합의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변희재 씨의 해석이고 아까 국방장관님이 얘기하잖아요.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국방장관님께서 얘기하라는 건데 자꾸 주관적 해석 들이대지 마시고. 팩트인데도 주관적 해석. 제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 조심하세요. 자, 두 가지 방정식을 다 풀어야 됩니다. NLL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키려면 그냥 대화를 안 하면 간단해요. 모든 문제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려니까 저쪽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아까 그 얘기했죠. 아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계룡대 발언 그런 것도 북한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대화를 하려면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간단합니다. NLL 지키려면 대화를 안 하면 돼요. 지금 MB 정부처럼. 자, 봐요. 그 NLL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노무현 정권에서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의 불가침 이행 사항을 지키는 전제하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노무현 정권의 입장이었어요. 그걸 아주 바꿨죠. 그냥 무턱대고 얘기했는 게 아니고, 자, 남북 기본합의서 인정을 다 칩시다. 원래 근데 북한은 남북 기본합의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남북 기본합의서는 이른바 비핵화 공동선언과 맞물려 있거든요. 비핵화 공동선언과 맞물려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변희재 대표. 지금 그럼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하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의 최소한의 이행상은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비핵화를 이행을 요구하면서 해야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 왜 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그러면 NLL 협상하자라든지, 예컨대 해상분계선으로 다시 한번 좀 확정 짓자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화를 못 한다는 얘기죠. 요구할 경우에는 남북 기본합의서 들이대면 돼요. 이거 지키라고. 그 기본합의서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들이대가지고 다 막아왔어요. 근데 이거를 빼버린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지금까지 다 막아왔어요. 말이 안 되네.
잘 보세요. 지금 아까 국방부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노무현 정권 때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미치겠네. 그래요. 자, 새누리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92년에 그런 합의가 있다라는 것들 새누리당에 지금 있는 그 의원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새누리. 아, 진짜. 자, 보세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지금 질문 나온 게 이거죠. NLL 지킨 거 인정하냐? 제가 인정 못한다 그랬죠. 왜 인정 못하냐? 등면적이라는 게 이렇게 서해바다를 다 내주는 건데 서해바다 내주는 상황에서 NLL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이제 이런 거 군사분계선 같은 거 신경 안 쓰게 다 같이 평화 번영 누리자. 즉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정 장관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에요. 통일부 장관이 2007년 10월 1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해평화지대가 되면은 NLL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NLL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지키자 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변희재 씨의 얘기는 결국은 공동어로 구역 자체가 NLL 무력화란 얘기입니까? 등면적. 예, 등거리는. 등거리는 무력화는 아니에요. 등거리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차이가 왜냐하면은 등거리는 제가 볼 때 3km 정도예요. 3km 정도. 3km 정도는 남한의 어부들이 3km 정도 더 올라가는 거고 북한의 어부들이 3km 더 내려오는 정도예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등면적 보십시오. 이게 연평도에다가 강화는 평화수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연평, 김포 앞바다가 다 무너지는데 완전 다른 길입니다. 진중권 교수 김포 사시죠? 저 강화사입니다. 북한 무정어선들이요 테러 들어와요. 자, 근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가서 3km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대화를 갖다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대화 중단이 아니고 비핵화와 남북 기본하면서 이행해서를 촉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키면 협의해야 되면 되고 안 지키는데 왜 협의해줍니까? 예컨대 근데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NLL하고 좀 별개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남북 기본하면서의 전제는 비핵화예요. 그 비핵화 전제로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쏜 순간에 이건 다 무효가 되고 북한이 그걸 들고 나오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런 토론은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진 교수님 이번에 다음 의제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예, 다음 의제로 넘어가죠. 제가 할까요? 예, 하십시오. 자, 공동어로 수역. 자, 얘기합시다. 공동어로 수역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북한의 수산업이 어떤 줄 아세요? 북한에 민간 어선 있습니까? 북한 어선 누가 뭡니까? 북한 당연히 정부원이라는 내각 소속입니다. 북한의 어선은 전부 다 북한 공산당 내각 소속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 해군에게 대해서 이게 육사 조치라 그러는데요. 6.24 조치. 먹을 게 없으니까 북한 육군이고 해군이고 알아서 해먹어라. 그래서 북한 해군이 어선을 운영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사건 벌였는데 중국 어선들에게 북한 해군이 뒷돈을 받고 서해에서 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그걸로 북한 해군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서해 바다가 공동어로 수역이 됐을 때 어느 어선 내려오겠습니까? 북한 해군 소속의 어선 내려오고 북한이 쿼터를 팔아먹은 중국 어선 내려 들어옵니다. 바다는 전혀 달라요. 특히 서해 바다는 안개가 끼는 게 거의 1년에 3분의 1입니다. 대충 레이더로 보였다? 어선 떠 있다? 이게 북한 밴지, 한국 밴지, 중국 밴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내려오면은 김포까지 들어와도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가.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노무현 정권이고 노무현 정권 때 이거 추진한 사람들 전체가 다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했던 사람들이. 이게 NLL 지킨 겁니까? 무너뜨린 거지? 자, 진정우 교수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공동어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어로 구역에 좀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등면적 절대 반대합니다. 네, 등면적 반대. 큰일 나는 거예요. 김포하고 강화 다 죽어요. 예컨대 등거리 같은 경우에는. 등거리는 3km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km 정도. 근데 북한이 받지 않는다면? 근데 3km 정도는 그렇게 크지 만약에 5km, 6km 가면은 북한 여기까지 가는데 연평도하고 북한까지 15km고 10km고 백령도가 15km예요. 북한이 받지 3km 않는다면? 정도면은 얘기되지 않을까. 북한이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근데 받든 말든 우리는 협의적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대화를 하는데 핵을 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핵을 폐기를 그러니까 요구해야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핵을 쏘고 있는 사람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런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 후보가 모두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수역 설치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대표도 찬성한다 그랬죠. 박근혜 후보는 예. 이철우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 이철우 대변인이 이제 국정원 출신으로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등거리입니다. 등거리. 예. DJ 정권이나 그전과 똑같이 등거리고 등변적 주장하는 거는 문재인 캠프 하나예요. 등거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북한과 협상에서 좀 실패했던 항목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협상한 적이 없어요. 네. 협상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김장수 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 바로 등거리를 하려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등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김장수 씨가 지금 뺐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데 김장수 장관도 등면적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북한이 안 받았단 말이죠. 네. 그걸 왜 안 받았냐면은 이거 또 들고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서해 바다 전체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 등가 안 된다. 더 크게 먹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은 김장수 장관하고 협의했을 때 이 김일철 무력부장 2007년 11월 28일 김일철 무력부장이 자 쌍방사의 선을 긋는 것 없이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설정된 평화수역과 공동수로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서해에서 바다만 좀 내주면은 그래 NLL 까짓 거 지켜줄게. 그 바다 차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북한이 NLL을 인정을 해요. 서해 바다만 주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NLL 시켰다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일철 부장하고 얘기가 똑같아요. 서해 바다 먹는 게 중요하지 이까지 선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NLL 지키겠다고 얘기 나와요. 바다 내놔라. 이거를 김장수 장관이 막은 거예요. 그 상황까지는 내가 지금 잘 처음 듣는 얘기죠, 다?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들으셔야죠. 자, NLL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좀 진행이 좀 됐나요? 더 준비해 오신 거 있어요? 더 해야죠.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결론을 내려야죠. 진 교수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안내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해서 현재 곰TV를 시청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워낙 현안과 관련돼서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네이버 다음에 실시간 1위로 올라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고, 토론 부재의 이 대선 전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 권리에 목마르신가 하는 것들을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이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 보시다 보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과 관련돼서 계속 제가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최소한 중재는 좀 하시죠. 기대하고 들었다가 뒤도 안 보고 꺼버렸습니다. 저 이러시면 곤란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의 사망 유희입니다. 그야말로 농객으로서 명예를 걸고 피 튀기게 벌이는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감히 저 따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이 서로 안 싸우시겠다고 뒤돌아서면 제가 싸우도록 유도하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얘기 충분히 나누실 수 있도록 저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 교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5분 동안 또 공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제가 그냥 나온 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1월 1일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얘기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김장수 장관과 이재정 장관 양쪽에서 NLL이 뭐니 그냥 지키니만이 어마어마한 혼란 벌어졌을 때, 노 대통령이 민주평통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죠. NLL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가지고 이제 이걸 근거로 시켰다 그러는데, 안 건드렸다고 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헌법과 관계없다. 즉 NLL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너희가 지키라니까 지켜줄게. 지켜줄게. 이게 노 대통령의 태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 전체를 북한하고 공유하는 발상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도 NLL이 중요하지 않았고 김일철 무력부장, 즉 김정일도 받아 넘겨주면 NLL 지켜줄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갈 뻔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1년 뒤에 정권이 교체가 됐죠. 바로 한 달 뒤에.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실패된 거죠. 그 음모가. 정권이 교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노 대통령 정권 교체되고 1년 뒤에
그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대로 얘기해요. 대통령직 버리니까 속마음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권 일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주권 좀 양보한다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다. 주권 뭡니까 여기서? 영토죠 영토. 영토 좀 넘겨도 문제 안 된다고 솔직한 얘기합니다. 1년 뒤에. 그리고 북한이 약속 안 지켜도 우린 지켜야 한다. 그 얘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 공동선을 안 지켜도 우린 퍼줘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걸 음모를 꿨던 친노 세력들 1순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익표 통일부 전 정책보좌관 이 5명이 그 당시에 다 일들을 기획했는데 이 5명 전체가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경정한 거나 반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뭐 공동으로 쓰고 뭐고 각자 생각 있으면은 자 문재인 후보 여기다가 그리세요. 공동으로 수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그려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박근혜 후보 여기다가 그리세요. 어떻게 할지. 이거가 공개돼야지 판단할 수 있지. 둘이 뭉실하게 공동으로서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각자 그리면 되고 2007년 12월 14일에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린 거를 PT로 쐈어요. PT로 쏴니까 한국 측이 달려가서 막았습니다. 몸싸움에서. 그래서 북한 측이 아니 남한 대통령이 좋아하는 건데 왜 막냐. 남한 국민하고 대통령한테 나는 보여주겠다. 우리가 글사적으로 막았고 북한 측이 또 당신들은 왜 국민들 속이냐. 이 정도로 한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후보 여기다 그려보세요. 뭘 할 건지. 그럼 얘기 다 끝납니다. 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진행을 제가 하고 있지 않죠. 아예 제가 가만히 방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관계에 관련해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그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고 이해를 종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제51차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통일정책, 평화, 번영정책은 국민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혼자만 가서 덜렁 합의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합의하지 못하는 것, 미락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뒷거래를 하겠냐. 우리나라는 언론도 겁이 나고 검찰도 겁이 나서 뒷거래 못한다. 뒷거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왕에 정문원 의원의 문제제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근데 제가 전문을 들고 왔는데 네네. 사회자가 왜 개입한지 모르겠네요. 잠깐 좀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뭐 NL을 위로 올리거나 알리거나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은 그냥 헌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이고 NLL 자체가 뭐 군사분계선 내지는 확정되어 군사분계선에 관한 사항이지 영토 사항은 아니다라는 통일의 관점에서 아주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그 주권의 일부를 양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문장들을 지금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남북이 국가연합의 관점에서 이렇게 뭐랄까 유럽과 같은 수준의 예컨대 거기서는 노동력도 자주 이동하고 비자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뭐 그건 뭐 그리고 또 지금 정문원 의원이 했던 핵심적인 그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비밀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 비밀 합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원 의원, 근데 저는 그분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부분을 자꾸 지역적인 문제로 걸리게 하는 게 정말 짜증날 정도인데. 근데 지금 이 논의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문원 의원의 그 발언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녹취록을 갖다 공개하라 말하나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비밀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경우는 첫 보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의 첫 보도가 연합뉴스 보도인데 그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연합뉴스 보도에서 당시 지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 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비밀 회담을 얘기한 적은 없죠. 비밀 회담을. 문제는 비밀 회담은 단어는 안 나와요. 비밀 회담이라는 단어는. 단독 회담에서 비밀 합의 사항이다. 이렇게 단독 회담에서 비밀 합의 사항이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변희재 씨. 비밀 합의를 하는 회담을 비밀 회담이라 그래요. 그럼 비밀 회담을 공개 회담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삼각형이라고 했지. 아니, 내가 도대체 180도라고 안 그거는 했다. 어떻게 이런 정도 배우셨길래. 얘기란 말이죠. 비밀 그다음에 회담은 비밀리 하는 거고. 잠깐만. 정상회담에서 배석자들을 물리고 단독회담을 한 것으로 그건 추정된다는 조선일보 이런 조선일보는 발언이라든지 기자통화. 그다음에 공식 회담의 와중에 1대1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회담이죠. 왜?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바꾼 거 제가 인정하는데. 그래,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거짓말한 거죠. 이 사람 말이 바꿨어요. 거짓말. 거짓말한 거고. 성실만 걸었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짓말다 치고. 지역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핵심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됐어요. 이 사람 이게. 거짓말쟁이 맞아요. 맞으니까. 예, 맞죠. 제가 말하는 건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대화록과 녹음 파일 갖고 있다. 얘기했죠. 예. 그리고 어쨌든 정문원 의원이 제기했지만은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그리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예. 바로 그 대화록에 정문원 의원이 얘기했던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은선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정보공개 요청했죠. 국정원장 아직까지 안 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장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공개해야 된다. 그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 공개하게 되면 이제 외교 행위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아니, 이거 정상들 간의 회담 같은 걸 함부로 이쪽에서 공개 까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안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으면. 그래서 안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첫째, 국가 기밀이라는 것이, 그건 여러 가지 나오죠. 이제 판례도 있는데, 이게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위협됐을 때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공개가 안 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돼요. 물론 주관적 판단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판단 한다는 거고, 기밀에 대한 공개 부분에서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노무현 정권 때 과거 일이 아니라, 노 정권 때 이거 추진한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서해 바다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확인해야 된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럼 공개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요, 제가 취재본 결과는, 이걸 공개했을 때 좋다, 이거 문재인 후보 타격 받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득을 본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면 자기들 위험한다.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에요. 제가 취재한 결과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한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잔머리 쓰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국가 안보,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에 잔머리 쓰지 말고, 설사 이게 공개돼가지고 안철수 집권하더라도, 이 진실의 힘 가지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잔머리 쓰지 말고, 박근혜 후보 장점 그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공개하세요. 공개해서 설사 안철수 정권 돼도 그 나름대로 국내를 막습니다. 공개 당장 하세요, 이거. 제 입장이에요. 자, 굉장히 아스트라라는 상상력을 지금 펼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국가 정상들 간에 이런 담화 같은 것들은 30년간 비공개로 하게 돼 있고요.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게 상식인데,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 이런 영역에서 언제라도 깔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 건 사실에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공개, 그게 아니고. 문재인 씨도 공개에 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후보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 목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합시다.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계를 갖기 힘들어진다는 굉장히 국가 중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자기 직을 건다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직 걸고 공개하는 입장이에요. 잠깐만. 그 문서를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예컨대 정문원 의원 뭘 봤답니까? 근거가 뭡니까? 아니 본인이 봤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봤다라는데 그 말을 왜 믿습니까? 정문원 의원 지금 좀 전에 거짓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새누리당의 지금 공식 입장이 공개니까 공개하자는 얘기고 일단은 북한은 이적단체잖아요. 국가 간의 회담이 아니잖아요. 이적단체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그래가지고 영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요. 다 구역이에요.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이적단 단체랑 회담을 한 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뭐 희한한 논리가 있네요. 잘 봅시다. 아니 남북 기본합의서가 어떻게 쓰인지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잠깐.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바뀝니다. 변희재 대표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예.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대화록에 대해서는 그 존재하는 것만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대화록을 봤다는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밖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있습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봤다 그랬죠. 잠깐만요. 일단은 인풋을 봅시다. 그때 인풋이 뭐였냐면은, 우리 정부가 갖고 들어간 인풋은 바로 NLL 사수라는 인풋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NLL을 갖다가 언젠가는 해상 경계선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인풋이 뭐였냐면 김장수 장관이에요. 이분 입장 아시잖아요. NLL 사수다라는 거. 이분을 갖다 자기가 자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기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자겠냐면 회담에 성과가 없어도 좋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인풋이에요. 근데 아웃풋은 뭡니까? 아웃풋은 뭡니까? 선언문이잖아요. 14선언문에 지금 NLL 얘기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죠. 여기 묵시적으로 인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수 그 국방장관들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놀랬다.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북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했더니 그들이 납득했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아웃풋입니다. 그럼 이런 인풋을 넣어서 이런 아웃풋을 나오는 그 회담록에 그런 발언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부가 맞아야죠. 아웃풋이 어떻게 됐냐면은 정상회담 때는 NLL 없죠. 근데 김장수 장관과 김일철 무력부장이 합의한 남북 장관 합의서에 아웃풋이 나오죠. 예. 군사 공동위에서 NLL 논의한다. 예. 그게 아웃풋이에요. 그게 왜 아웃풋입니까? 아니 조항이 나와 있다는 2조 2항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은 NLL 갖다가 다시 논의한다라는 틀을 갖다 어디로 가져가게 된 거냐면은 공동어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서해 평화협력이라든지 이런 틈을 이런 틀로 가져가서 NLL을 기점으로 삼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NLL을 인정하게 만드는 전략인데 그거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수요 어론을 얘기하게 돼 있고 그거와 별개로 군사 공동위에서 NLL 논의하기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왜 부정하십니까? 모르셨죠?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NLL을 팔아먹었다는 주장이 근데 아까 끝났잖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NLL을 팔아먹었다는 주장이 뭡니까? 1992년에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 대화를 하려면 그 합의는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안 지켰으니까 우린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쪽에서 안 지켰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화는 지키라고 대화하는 게, 지켜라가 대화죠. 1992년에 그 대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1992년에 그런 합의를 했는데 추후 협상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추후 협상을 하기로 지금 우리가 합의를 했고. 지금 그다음에 110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후보들이,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14선언부터 그다음에 6.15 선언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선언들을 갖다 합의하기로 준수했단 말이죠. 92년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박근혜 후보는 10월 5일 외교안보 정책 때 선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죠.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갖다 수정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원문 읽어드릴게요. 합의서인데 합의를 갖다가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수정은. 자, 박근혜 후보 11월 5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 그렇죠.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거지. 아니, 조정이 수정이죠. 그게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어떻게 합의 사항의 수정입니까? 합의 사항을 수정하려면 다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조정 수정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네티즌들 의견도 좀 한번 짚어보고 가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상당히 이 스튜디오가 겨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방청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세요. 우리 방청객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방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 중에 아무리 사망위기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있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밀린다, 이런 저희가 그냥 까놓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만 가능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놀라우리만큼 지금 초반에 90대 6% 이랬는데 변희재 대표가 48%까지 올라왔네요. 물론 우리 진중권 교수님 51%로 앞서고 계신데 상당히 한 3,000명 가량 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투표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논객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논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후반부 이제 한 30여 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요. 토론을 좀 활성화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분 계시면 좀 마이크를 우리 곽현아 씨가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성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님께서는
남북한의 대화를 위해서 NLL 관련한 공동업 구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남북한의 대화를 위해서 민통선 안에다가 남북 공동 농업 구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안보에서 또 문제가 없으면서 이제 남북한 평화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91년도 그 9월 10일자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소련이 북한에게 무상 쿼터를 20만 톤을 줬는데 그거 대부분을 일본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일본 어선들이 북한에 깃발을 달고 넘어가서 구소련에서 이제 영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협상이 이제 철회했다. 뭐 그런 게 나오던데, 그러면은 남북 공동업 구역이 생기면은 분명히 북한이 또 중국에게 팔아먹을 건데, 중국 어선들이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서해에 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수많은 어선들이 내려왔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지, 그 사이에 북한의 뭐 반잠 수정이라든지 뭐 혹은 공기 부양정 이런 것들이 어선으로 위장하고 섞여 있다가 그 기습 남하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 교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휴전선에다가 뭐 농사를 같이 지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휴전선에서는 군사분계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 지뢰고 철치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짓는 거라든지. 그 밖에 뭐 세세한 사안들, 뭐 공기부용장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위험들 있겠죠. 하지만 너무 그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뭐 NLL 넘어와가지고 지금 잠수함으로 좀 어뢰를 쏘는 판인데 뭐 그깟 그 어선으로 위장한 그런 선박들, 물론 위험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방청객, 농객들 많이 오셨는데 한 분 더 질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변희자 대표님한테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이라는 것은 좀 역지사지 정신하고 그다음에 좀 자비심이, 상대방의 자비심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 꼭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승부를 가리기 위한 토론은 좀 민주주의 핵심이 설득과 대화라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농객으로서 장점은 없으신지, 제가 계속 뭐 의용 농객이든지 일단 비판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좀 논점 전개도 빠르시고 농거도 굉장히 튼튼하시고 제가 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두 분 농객이신데, 진중권 교수님의 농객으로서의 장점은 어떠신지 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이면 패스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이게 패스하면 또 의혹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근데 말 또 잘못하면은 인신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아니 장점 많죠. 그 순발력과 재기 넘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장 잡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토론 얘기하셨지만은 토론은 전혀 다릅니다. 토론은 언어 구사 능력과 논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 지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틀린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안 나가요. 제가 진중권 교수하고 2009년도 야후 토론했을 때 있습니다. 야후에서. 그거 미네르바 관련된 인터넷 정책 분야입니다. 인터넷 정책은 제가 임미혁 정책위원장을 제가 7년 했기 때문에 제 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재기 넘치는 능력을, 아니 미학 전공자시잖아요. 그 정치평론하고 난 그렇게 좀 집중하시지. NLL 들어오시고 다음 주 한류 들어가시고 그 다음 주에 안철수, 물론 제가 제안했지만은 저는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봐요. 아니 본인이 제안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왜 또 자, 우리 사실 변희재 대표가 자신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문원 의원한테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박근혜 대표와 관련해서도 국익 위해 헌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사실 뭐 두 분 다 훌륭한 농객이신데, 자, 이제 뭐 저희가 뭐 고발뉴스.com 서버도 지금 막 다운이 돼버렸네요. 더 이상 컴퓨터가 진행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네티즌들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이 방 안에서 끝내야 되는데, 저희 다음 프로가 또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남의 스튜디오를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여 분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금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표한테 촉구성 멘트를 날리기도 하셨는데 어떤 대선과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된 좀 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 교수님부터 발언하시죠. 네. 일단은 좀 접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문원 의원이 거짓말한 건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밀 합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들도 인정하셨을 거예요. 아니, 비밀 합의 없었다 인정 안 했고요. 아직 비밀 회담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밀 회담이 없었고 비밀 합의는 있었다. 비밀 회담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정문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공개 회담인데 여기서 비밀 합의를 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다 있습니까? 녹취록에 다 남는데 그걸 무슨 비밀 합의를? 단독 회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측근들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그때 국가 정상 기록원으로 국가 기록원에 다 이관이 되거든요. 다 이관이 되고 다 기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그럼 모든 정상회담은 다 비밀 합의겠네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비밀 합의를 말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비밀 합의라는 것. 아니, 비밀 합의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죠. 이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공동 어로 수역을 하면은 NLL은 무력화된다. NLL 주장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비밀 합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인풋도 그렇고 아웃풋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습고요. 그러니까 정문원 씨 같은 경우 지금 거짓말을 한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만 가지고 비밀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그 비밀 합의가 왜 비밀 합의가 있었다면 북한에서 그동안 요구를 안 했을까? 북한에서요? 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공개 성명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NLL 무력화된 거 합의했는데 왜 딴 말 하냐고 얘기하지. 북한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꽃놀이를 해갖고 노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비밀 합의를 했다. 비밀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NLL을 내주기로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냥 꽃놀이패거든요. 오케이, 맞다.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북한이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문원 의원이 얘기했어요. 북한이 9월 28일 날 얘기하고 정문원 의원이 10월 8일인가 10월 10일인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걸 갖다 치고 들어갔을 경우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나중에 북한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들이 합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거리.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미 합의해주지 않았느냐, NLL 내주기로. 라고 얘기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당신들 주장이 그거 아니었냐? 새누리당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비밀 합의를 해줬다는 게 주장 아니었느냐?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회담 자체를 국회에서 인정 안 하는 표결 들어가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남쪽에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비밀 합의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문원 의원이 봤다라는. 하지만 문서화된 것도 없고 오로지 그 옛날에 봤던 그 기억에 의존한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대충 기억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복기를 해왔잖아요. 복기를. 제가 그 정황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한 대로 퇴임하고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 마이크 잡고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면서 왜 정상회담 지키지 않느냐, 약속을. 그러면서 주권을 포기할 수 있고 북한이 약속 안 지켜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놀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남북정상회담 때 뭘 했길래 나한테 얘기해내가지고 그때 대화록을 보고 정문원 의원이 같이 보고 놀랬다. 그게 지금 현재 나온 추정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록을 지금 국민에게 공개한 것도 아니죠. 국회 정보위에서 기밀 문서 인가 취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야 3명씩. 그 사람들이 확인하면 돼요. 예. 그 레토릭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교를 하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그 레토릭의 문제를 갖다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비밀 합의를 해준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비밀 합의라는 것은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비밀 합의라는 게 외교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비밀 합의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공개된 기사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서해 평화 협력지라는 것은 김정일이 생각도 못한 건데, 노 대통령이 그쪽 친노 종북세력과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김정일한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해 평화 바다를 우리가 같이 운영하면은 NLL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지금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NLL은 미군이 제멋대로 걷으니까
이거 주장하지 않고 우리 평화롭게 서해바다 같이 나눠 씁시다. 이 얘기를 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레토릭이겠죠. 북한의 레토릭인데. 그러니까 레토릭을 과장하지 말고 실제로 관철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레토릭이 국민한테는 와가지고 NLL 지키고 왔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걸 보면은 서해바다 전체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럼 이게 뭔가 대화록 보니까 김정은한테 받아내주고 그냥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적죄가 가능해요. 여적죄는 적군과 협의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저항한다는 건데 저거는 처벌이 사형받겠습니다. 사형받게. 저는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당당하군요, 정말. 예, 추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진 교수님 질문은 비밀 합의가 효과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등면적 공동 어로 수역과 평화의 바다라는 거의 정체가 결국 서해바다를 내주고 NLL을 무력화하는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상회담 대화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죠, 당연히. 지금 서해바다를 갖다 무력화한다라고 하시는데 예컨대 등거리든 등면적이든 기점이 어딥니까? 그 아까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서해바다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NLL 기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필요 없는 거 갖고 여기다 다 내주고 있는데 NLL 기점하면 뭐합니까? 이 서해바다가 날아가는데. 이게 국민 사기극이란 얘기예요, 이게. 등면적 해봐야 불필요한 거 여기 고기덤대기 잡고 남한 최대 어장, 남한 최대 자원회복인 강화바다를 평화수역 놓고 다 내주는데요, 뭐.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저희 논의할 거 없이요.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이거 설명하면 돼요. 공동 어로수역과 평화의 바다 어디다 만들 거냐. 국민 앞에서 지도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교수님, 어떻게. 특별히 반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사실 진종훈 교수님 100분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저는 100분 요구한 적 없는데. 네, 트위터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9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서서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하였던 논의라든가, 요 얘기가 NLL과 통일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거지 토크를 한번 해보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근데 사실 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정리가 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요약만. 자, 남북 기본하면서 92년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북한이 요구한 남북 공동군사위에서의 NLL 협의를 노태우 정부가 물리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기약 없이 추후 협의한다. 던져놓은 거고 북한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요구도 못했고 노태우 정부, YS 정부, DD 정부도 NLL 논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고 그 노무현 정부는 NLL을 우회해서 서해바다 전체를 넘겨줄 기획을 했고 그 기획 그대로 결국에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도 논의하게 만들어놨고 홍덕어리석도 논의하게 만들어놨고 역대 정부와 전혀 다르게 등면적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서해바다 통째로 내주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을 때도 2월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이게. 퇴임 전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협의들이. 그리고 그 당시 친노 종북 세력의 후계자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는 나의 탄수 더 떠가지고 그때 대선 공약이 바다는 영토선이 없다, 원래. 경계선 없다. 바다에다 개성공단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만약에 그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은 지금 서해바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작업을 해왔던 정동영, 이종석, 문정인 전체가 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정확하게 뭔지 다시 설명을 해라. 절대 국내에 이제부터 등면적이라고 사기치지 말고 지도 들고 나서 설명하십시오. 이게 요약 정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도 이제 설거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는 그 1차 방 정식이 아니라 2차 방 정식을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NLL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합의 없이 그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1992년에 그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그 경계선을 갖다 추후 협정하기로 되어 있고, 북한은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동시에 푸는 방법으로서 노무현 정권에서는
서해 공동 어로구역을 설치한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후보가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일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모두가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NLL을 걸어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예컨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바들을 경제적인 필요를 들어줌으로써 군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줄여줌으로써 우리는 NLL을 갖다가 스테이터스코어 쉽게 말하면 현상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고 통일 때까지 가져가자 이런 그 기본적인 전략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LL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대화를 거부하면 그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만은. 이것은 이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경계선 협상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국방부 장관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걸 응하되 그 다음에 그것을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뭐 등거리도 있고 뭐 등면적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서 뭐 차후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은 적어도 그 기본 전략 공동 어로구역이라든지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스테이터스코어를 유지하고 북한으로서는 되도록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통일의 그날까지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깔끔하게 멋있는 말 하시고 저는 악역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하셨어요. 자, 깔끔하게 좀 정리들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안보에 대한 문제 사실 중요하죠. 국민들 불안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의혹이 있다면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문원 의원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허위 또는 뭐 간접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사실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새 후보가 우리 박근혜 후보님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생산적인 논의로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논객으로서의 명예와 거의 생명에 준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님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